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그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NSIST라고 하죠. 네네네, NSIST. 거기서 2024년 7월에 나온 생성형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프로파일이라는 문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NSIST AI 600-1이고요. 아, 그거요. 들어봤습니다. 요즘 생성형 AI 때문에 꼭 필요한 지침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하고도 관련이 깊다고 하고요. 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그 기조에 따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어떤 새로운 위험들, 혹은 좀 더 심각해진 위험들이 뭔지, 네. 그리고 NSIST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자고 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모아서 만든 거라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생성형 AI만의 독특하거나 좀 증폭된 위험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역시 그 환각, 영어로는 confabulation이라고 하죠. 아, 환각? AI가 막 틀린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 오류가 아니라 AI가 너무 그럴듯하게 자신감 있게 말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신감 있게 틀린 말을 한다? 네. 왜냐면 AI는 학습 데이터 패턴 따라서 그냥 확률적으로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뱉어내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걸 진짜 정보로 믿어버리면 뭐 예를 들어 의료 분야나 이런 데서는 큰일 날 수 있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럴듯함이 오히려 독이 되는 셈이군요. 네. 다음으로 또 정보 무결성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정보 무결성. 아, 그 가짜 정보 문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아예 악의적인 허위 정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생성형 AI로 너무 쉽게 그것도 대규모로 만들고 퍼뜨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아, 대규모로요? 네, 뭐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것도 포함해서요. 이게 진짜 가짜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사회적인 신뢰도 문제도 생기겠네요. 그렇죠.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바로 유해한 편향, 그리고 동질화 문제입니다. 편향이라면 AI가 학습 데이터에 있던 편견을 그대로 배운다는 거죠? 네, 배우는 걸 넘어서 그걸 더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증폭시킨다. 예를 들면요? 뭐 특정 직업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특정 인종이나 성별만 계속 보여준다거나 아예 배제한다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특정 언어나 방언 사용자에게는 성능이 확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요. 동질화는 뭔가요? 결과가 다 비슷해진다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모델을 자꾸 쓰다 보면 결과물이 점점 획일화되는 현상, 이걸 모델 붕괴라고도 하는데요. 모델 붕괴요? 네, 다양성이 사라지고 편향이 더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요. 네,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게 단순히 학습 데이터에 있던 개인 식별 정보가 노출되는 걸 넘어서요. 넘어서요. 어떻게요? AI가 여러 정보를 막 조합하고 연결해서 심지어 학습 데이터에는 없던 민감 정보를 추론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추론을 한다고요? 학습 데이터에 없던 걸요?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렇죠. 프라이버시 침해의 새로운 양상이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생성형 AI가 편리한 만큼 새로운 위험도 만만치 않네요. 그럼 리스트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하자고 하나요? 니스트는 기존에 있던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AI RMF 1.0을 기반으로 접근합니다. 아, 기존 프레임워크를 확장하는 거군요. 네, 큰 틀에서는 거버넌스, 매핑, 측정, 관리 이렇게 4단계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govern, map, measure, manage죠.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투명성 같은 거요? 네, 투명성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이력을 좀 명확히 남기라는 거죠. 이력을 남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컨텐츠 출처 증명 기술인데요. 프로브넌스라고 합니다. 컨텐츠 출처 증명요? 그건 뭔가요? 워터마크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디지털 워터마크처럼 컨텐츠에 이게 AI로 생성된 건지
어떤 모델이 만들었는지 같은 정보를 심는 개념이에요. 아하, 그럼 추적이 가능하겠네요. 이론적으로는요. 물론 이걸 얼마나 견고하게 만드느냐는 또 기술적인 과제고요. 배포하기 전에 테스트도 철저히 해야겠죠. 레드팀 활동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레드팀 활동, 일부러 시스템의 약점을 막 공격하고 찾아내려는 그런 테스트 방식이죠. 아, 일부러 공격을 해서 취약점을 찾는 거군요. 네. 그래야 예상 못한 문제를 미리 발견해서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문제 터졌을 때 빨리 보고하고 대응하는 체계도 갖춰야 하고요. 결국 정리해보면 생성형 AI는 정말 혁신적이지만 동시에 환각이라던가 편향-옹제, 가짜정보, 또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좀 새롭고 복잡한 위험들을 안고 있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NIST 프로파일은 이런 위험들을 조직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위험성을 좀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사용자로서든 아니면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서든 이 기술을 어떻게 좀 비판적으로 보고 활용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하죠. 오늘 살펴본 NIST 문서는 주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위험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경험적 증거 기반이니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앞으로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하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새로운 위험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특히 훨씬 더 강력해질 그런 미래의 AI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가져올 예측 불가능한 파급력에 대해서 지금의 이런 관리 프레임워크가 과연 계속해서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봐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